실패 사례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의를 내리기가 쉽진 않지만 넓은 범주에서 보면 환자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를 실패라고 한다면 그거는 많을 수 있죠. 솔직하게는 지금 제가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환자를 나름 많이 봤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참 어렵고 고민되고 공부가 필요하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계획대로 딱딱딱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더 신경을 쓰고 더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하고 하는데도 뜻대로 안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고, 또 교정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0.5mm 조금 들어가게 5도 정도 기울어지게 쓰러지게 이런 것들을 컴퓨터처럼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환자분들이 기대했던 완벽한 그런 조금의 틀어짐이 없는, 아니면 외모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는 그거를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힘들겠지만 갈수록 그런 분들을 더 줄여가고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대화와 설명을 하고 올 때마다 더 많이 대화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다.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그냥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굉장히 드문데요. 어린 중고등학생이나 20대들은 거의 그런 일이 잘 없고, 있으시다면은 40, 50대 이후에 이제 교정을 하시게 되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보면은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못 참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교정을 하면 당연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어떤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편한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적응 단계를 못 넘기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도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 중에서 양치가 너무 안 되고 그리고 충치가 너무 잘 생기는 그런 약한 치아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은 교정을 하게 되면 아무리 병원에 와서 올 때마다 스케일링하고 관리를 해주고 양치를 잘해야 된다 설명을 하더라도 그 친구 옆에서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끝나고 났을 때 치아는 고르게 됐으나 충치가 너무 많이 생겨서 또 충치 치료를 싹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충치 치료 한 것 때문에 고른 치아의 느낌도 좀 덜 나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속상하죠. 그리고 이럴 거면은 교정하는 게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삐뚤삐뚤한데 그거 무서워서 교정을 안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제 생각에는 그런 케이스에 한해서는 차라리 투명 교정 같이 꼈다 뺐다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철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치할 때나 밥 먹을 때 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치도 관리도 훨씬 잘 되기 때문에 그런 투명 교정 장치로 하면은 해보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교정을 꼭 해야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투명 교정 같은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중에서 너무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으신 분들, 이제 조금만 불편해도 아예 잘 못 참으시는 분들, 그리고 입안이 많이 헐고 식사도 불편하고 음식물도 많이 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평소에도 자기가 이제 지내시면서 알 거예요. 나는 그런 거를 잘 못 참는 캐릭터는 본인이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정말 니즈가 강하면 그거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민이 된다 할지 말지,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고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아 뿌리와 잇몸이 너무 약하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왜냐면 교정을 하게 되면 치아도 잇몸도 어쨌든 조금은 로딩이 받기 때문에
교정을 아예 안 한 것보다는 약간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이고 기능적인 문제가 없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정을 하는 건데, 애초에 잇몸이 너무 약하든지 뿌리가 너무 짧든지 하는 분들은 오히려 하고 나서 좀 더 건강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꼭 나이에 비례하는 건 아니고, 나이가 많으셔도 건강한 분들은 하실 수 있고요. 나이가 적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의 진단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내가 조금 약한 것 같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너무 약하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인데요. 임플란트 있으신 분들 엄청 많아요, 요즘에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교정을 못하냐? 그렇지는 않고, 어떤 치아에 임플란트가 있느냐, 그리고 교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있는데도 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굳이 임플란트를 빼지 않고 임플란트 위에 연결된 크라운만 나중에 교체하는 식으로 하면은 큰 무리 없이 교정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돌출이 있는데 앞니에 임플란트가 있다. 그러면은 돌출을 치아를 움직여서 해소되더라도 튀어나온 앞니 임플란트는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빼지 않고는 개선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임플란트가 있다 하면은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임플란트를 빼야 되는 상황이면은 나는 빼고라도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심사숙고한 다음에 시작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심미적인 게 아니고 기능적인 문제가 있고 부종교합이 있다 하면은 힘들고 좀 불편하더라도 가능만 하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는 게 건강에도, 치아 건강에도 교합에도 좋을 텐데, 단지 심미적인 이유 때문이라면은,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가지고 한다면 이제 마음 먹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